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봉보라 봉봉 봉봉봉.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네. 한 시청자께서 오늘 새 학기 개강했습니다. 네, 이번 맞습니다. 학기 역시 비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도 우리 학교도요. 네. 거기 지금 비대면을 4주간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자릿수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대면 비대면을 병행하기로 했는데 4주 동안은 일단 전부 다 비대면 하고 그 이후에 대면 비대면을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은 일단 비대면을 어떻게 했다. 추석 이후에나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제 수도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다른 학교들은 또 형편에 맞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한 청취자께서 김경래 PD님 배종찬 소장님 잘렸나요? 아니고요. 이 시간에 조금 있으면 YTN 나와요. 네. TV 나가요. TV. 배신자라고 봐야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정상훈 기자 어떤 뉴스죠? 네, 여야 경선 본격 레이스입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볼까요? 네, TBS의 의뢰로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치러진 조사하고 전국 만 18세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해당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일단 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29.1%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4%로 2위인데 하지만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여서 뭐 순위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재명 지사는 조금 올랐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KSY 이 연구소의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계속 ARS로 하는 데 아닙니까? 네, ARS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높게 나왔었는데요. 지난주까지 계속 앞서왔었는데 오차범위긴 하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앞섰다는 거. 네, 뭐 수치상만 보면은 유의미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6%로 3위, 그리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9.4%로 4위,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3.4%, 추미애 전 장관 3%, 안철수 대표 2.6%, 최재형 감사원장 2.3% 순이었습니다. 네, 적합도를 좀 받고. 자, 최 교수님, 네. 정상 기자가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네. 특히 야권에서는 이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약진이 눈에 띄어요. 네, 이건 눈에 띄어요. 이거 뭐 제가 봐도 상당히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수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권의 대선 후보들 경쟁률을 쭉 조사를 했는데, 조사는 같은 정상 기자가 얘기했던 같은 조사고요. 윤석열 후보가 25.9%를 얻었는데요. 반면 홍준표 후보는 21.7%를 얻었어요. 25대 21. 네, 그럼 4.2%밖에 안 나요. 네. 4.2%. 훨씬 더 차이 많이 났죠. 그럼 이거는 오차범위 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4.2%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될 수밖에 없고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눈에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지난 한 달 동안의 상황을 봐도요. 지금 현재 보면 홍 의원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한 8.1%가 올랐어요. 한 달 동안. 네, 그 8.1% 그 정도 올랐고 윤 후보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12.1%를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지난주보다 1.8% 또 4주 연속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눈에 띄는 건 또 하나가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에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만큼 전혀 오늘도 그렇게 나왔어요. 오늘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재원 전 감사원장은 2주 전 조사 6.7%인데 하락이 됐어요. 이번 주에 3.6%예요. 예. 그러면 결국 하락세가 지금 일주일 전에 5.9%보다도 2.3% 급감했고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 두 사람,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두 사람 같은 경우에 하락세가 두드러지고요. 예.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예. 아마 이제 전문가들은 이탈한 윤석열 지지층이 결국은 홍준표에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현 의원 두 사람의 상승세는 결국 새로 들어온 최재형,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옮겨간 게 아니냐 이렇게 예.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얼마 전에 페이북을 통해서 추석 전에 예. 네. 윤석열 후보와 이제 골든 크로스 예, 그 추석 얘기를 전에 이제 했었죠. 앞설 것이다 이런 네. 또 본인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좀 앞으로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저기 최 교수님 그리고 예. 375의 청취자께서 예. 며칠 전 저녁 7시 50분에요. 예. YTN에 예. 최진범 교수님 나오셨는데 예. 목소리보다 젊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젊지 않다는 늙었다는 얘기신가? 얘기겠죠? 예. 얼굴만 얼굴은 젊으시나? 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덕담 받고 참 좋으시겠어요. 덕담은 많은 거죠. 이런 덕담으로 제가 열심히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 뭐 개강도 했겠다. 오늘 저 학교 갔다 오셨어요? 오늘 비대면이라 미리 다 녹화해서요. 영상으로 비대면이라 학생만 안 가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도 안 이제 가도 학교를 되는구나. 안 가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녹화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볼 건데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죠. 본경선이. 네, 내일부터 시작을 내일부터. 합니다. 네, 충청권을 시작으로 본경선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다음 달 4, 5일이니까 이번 주 주말에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 충청권 권리당원들 그리고 대의원들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넘게 이어진 전국 순회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지사가 이 경북 출신이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중원 싸움 이게 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로 불리고 있는 지역 연고가 상황입니다. 없는 네. 후보들의. 그래서 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연일 충청권을 방문하면서 지금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후보들 모두 공약 자체는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라든지 이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하고 있고요. 또 핵심 당원들과 지금 열심히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을 시작하죠.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근데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걸 도입하냐 마느냐 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후보들 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최재형 두 분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반지 조항을 집어넣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유승민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필요 주장을 없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경선이 골목대장 선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역선택 방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경선에서 투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지지층이 와서 일부러 약체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역선택 조항을 넣은 적이 없어요. 대선에서 예. 경선관에서 그런 적이 없고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전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층만 대상으로 해서 사람을 뽑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는 진보든 보수든 다 하잖아요, 투표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서 신뢰를 못 얻는 사람이 어떻게 후보가 돼서 보수층의 지지만 해도 후보가 돼서 나가서 그 사람이 과연 진보 진영의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확장성을 줄이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역차별이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공을 많이 들였었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이제 호남 지역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지역별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층이 완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한다요? 여론조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론조사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네.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여론조사하는데 혹시 민주당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지지자입니까라고 물어보고 나서 다음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 자체도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죠, 충분히. 네. 그거 속여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상 기자, 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태 관련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까? 네, KSOI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윤희숙 의원의 이 붙이는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 관련해서 의원직 사퇴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긍부정 평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43.8%가 책임 회피성 사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고 반면에 의원직 사퇴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41.7%로 비슷비슷하네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퇴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서 그 참석한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사퇴가 되는 건데 민주당이 만약 반대하게 되면 사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퇴를 하겠다고 하면서 던지고 공세를 펴고 있고 야당도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처음에 윤희숙 의원이 사퇴한다고 할 때 이준석 대표 눈물 흘리고 사퇴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말렸습니까? 근데 갑자기 공세를 바꿔가지고 사퇴시켜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정쟁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퇴를 시켰을 경우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사퇴시켰다고 또 막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이 그러면 지난번에 탈당 권유받고 탈당 안 한 사람들을 또 공격하면서 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게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부터 조속히 받아라.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퇴시키지 않고 그 문제 해결된 다음에 사퇴를 시키거든요. 그 조치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언론중재법 향방은입니다. 원래 지난주 봐서는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기로 얘기가 됐던 건데 이거 어떻게 돼요 오늘? 맞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 30일 그러니까 오늘로 본회의가 미뤄졌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일단 오늘 오후 5시로 예정이 돼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여야 협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이 국회의장 주재로 여당과 야당의 이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 이 최종 담판을 벌일 그런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측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고 커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상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저녁에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1대1 TV 토론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오늘 백분 토론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연기될 것 같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지금 상황이 약간 애매해요. 그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통과시키는 안의 어떤 기본적 방향 자체는 바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속도 조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정을 언제 하느냐. 뭐 어쨌든 언제 상정하든 처리는 9월이에요. 이제 뭐 8월 오늘이 이제 30일이니까요. 제가 볼 때 처리는 9월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정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지금 뭐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도 하고 민변도 만나고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다. 설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마 이제 토론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제 논쟁을 하고 본인도 어쨌든 설명을 잘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좀 보고 볼 것 같고요. 그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일정 부분 좀 시기를 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신문을 좀 몇 번씩 읽어봐도 최지봉 교수님 이제 언론학자시니까 어렵더라고요. 개념도 좀 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피해자, 언론의 고의적인 보도를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한테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게 총론적인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는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언론학 교수로서 이 법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 정도 갈등을 야기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 역사에 남을 발언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 방향은 언론들이 너무 책임성이 없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인에게 그런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허위 가짜 보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일 뿐더러 또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거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가 보상되기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피해 보상의 정도를 보면 피해액만큼 보상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안에도 지금 피해 보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거를 지금은 피해액만큼만 보상하게 되는 그걸 5배까지 할 수 있다고 이걸 늘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 내용인데 그럼 5배로 늘린다고 5배까지 다 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5배가 될 수도 있고 3배, 4배가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하한선도 있었어요. 얼마 밑으로는 못하게 벌금을.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하한선이 있어서 피해액보다 더 적게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언론사들에게 뭐 재갈을 물리거나 언론사들이 취재하는데 큰 어려움이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짜 허위 조작 정보 보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그 사람들한테 전혀 피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론사에겐. 그런데 왜 이걸 자꾸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송영기 이준석 대표 토론회 좀 지켜보고 내일 이 시간에 더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하여튼 언론중재법이 오늘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라는 걸로 오늘 정리를 하고 네, 맞습니다. 이 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원래 청와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근데 다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좀 이 속도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언론중재법으로 여야가 좀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정기국회가 다음 달이다 보니까 이 다음 달에 시급히 처리해야 될 현안들도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 한 걸음 걷고 싶지만 상대가 있으니까 반 걸음만 가야 할 때도 있다. 좀 이렇게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취지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도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따 토론회를 좀 많은 분들께서 보면서 판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상훈 기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네, 월드컵 대교 개통입니다. 월드컵 대교 개통 이거 며칠 뒤면 개통된다고 지금 뭐 다 기사가 나오던데 네. 이제 두 분도 상암동 왔다 갔다 하기 이제 쉽겠네. 굉장히 꽤 용이해지죠. 막히잖아요, 이 앞에. 그렇죠, 그렇죠. 네. 참. 특히 뭐 그 양쪽으로 뭐 성산대교 가양대교가 엄청나게 많이 막히는 네. 구간이어서 정말 기대가 좀 되는데 어쨌든 내일 모레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 월드컵 대교가 이제 전면 개통을 하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데요. 뭐가요? 이 한강에 놓이는 31번째 다리. 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31번째가 중요하다. 네, 밑줄 몇 31번째. 개 쳐요? 밑줄 11.5개. 난 31개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왜 11.5 개? 11.5예요? 이 월드컵 대교가 2010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공사를. 2010년에. 네, 11년 6개월이 걸렸는데 네. 지금 놓여 있는 한강대교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한 다리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뭐 11.5하고 뭔 상관이지? 11년 6개월, 그러니까 11.5. 네. 별로 밑줄이 별로 효과는 없네. 어쨌든 중요한 건 31번째라는 게 중요합니다. 31번째 언제 개통된다고요? 내일 모레, 네, 9월 1일이요. 9월 1일 날 네네. 모레. 예. 근데 이게 유료 지하로 가나 봐요. 요 상암동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밑에까지 10km를 지하 구간으로. 지금 이제 정상 기자가 얘기했던 다리는 이제 무료입니다. 지하로 갈 수 네. 없고요. 다리는 그 다음, 무료고. 네, 그 밑에, 이제 그거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하는 거예요. 지금 서부간선도로도 많이 막히거든요. 거기가.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올 때는 그 길을 타고 오는데 매일 뭐 밤마다 막혀요, 사실. 근데 이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개통을 합니다. 그것도 같은 날 9월 1일 개통. 이게 이제 유료로 2,500원입니다.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자유로에서 출발하는 상암동에서 한강 건너는 그 월드컵 대교 자체는 무료고. 그건 무료고요. 거기 남단에 내려가면 이제 지하로 그렇죠. 10km 연결되는 데가 그거 있다. 이제 2,500원씩. 벌써 갔다 와 보셨어요? 아닙니다. 이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근데 2주 동안은 무료로 하고요. 9월 1일부터 2주 후부터 2,500원씩 받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뭐 공대 교수님 같아요. 신박과 교수님이 아니고. 언론을 그러면 열심히 최 봐서. 교수님 예. 제3한강교가 어느 달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전공이 아니어서. 제3한강교가 제3한강교. 그 노래가 있잖아요. 혜은이 씨 노래.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보세요. 그 노래가 나올 때 제가 있지도 않았어요. 제3한강교는 아는데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한남대교잖아요. 한남대교. 한남대교가 제3한강교예요. 세 번째 다리군요. 거기가. 무슨 세 번째 달? 그럼 뭐예요? 제3한강교. 그럼 맞네 제3한강교. 그러니까. 노래가 세 나왔을 때 번째로 제가 있긴 만들어졌으니까. 했었군요. 제2한강교는 어디예요, 그럼? 자꾸 그런 걸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한테. 제2한강교는 여기 양화대교. 양화대교. 네. 자, 공부 좀 하시면서. 예.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정상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